치즈, 단순한 음식일까요? 아니면 우리 건강의 숨은 적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릴 적에는 치즈가 특별한 간식이었지만 요즘은 피자, 햄버거, 빵 등 어디에서나 치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거 몸에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걱정도 생기죠. 단순히 맛있다는 이유로 먹었다가 혹시 내 심장이나 뼈, 뇌 건강에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치즈를 두고는 의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치즈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심지어 노년기 인지 기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치즈 속 포화지방과 나트륨 때문에 오히려 심장과 혈관 건강에 부담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치즈를 좋아하면서도 건강을 챙기고 싶은 시니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치즈가 단순한 맛있는 음식을 넘어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왔는지, 영양 성분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건강, 특히 시니어 세대의 뼈와 심장,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영상 후반에는 시니어에게 맞는 올바른 치즈 섭취법과 생활 속 활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치즈 좋아하는데 괜찮을까?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께 이번 영상이 확실한 길잡이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한 조각의 치즈가 내 몸속 뼈와 근육, 심장, 뇌 건강에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우리가 매일 즐기는 간단한 음식 하나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조금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치즈와 건강의 숨은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치즈가 왜 오랜 세월 인류 식탁에 남아 있었는지, 단순한 맛 이상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니어가 치즈를 어떻게 지혜롭게 즐길 수 있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치즈와 건강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치즈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서양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 특히 빵 위에 얹어진 노란 치즈, 또는 피자 위에서 늘어나는 치즈를 떠올리실 겁니다. 치즈의 향긋한 냄새와 쫄깃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절로 군침이 돌기도 하지요.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만 해도 치즈는 결코 흔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저도 어릴 적에는 치즈를 먹는다는 게 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늘 먹던 된장국, 김치찌개, 밥 반찬과는 완전히 다른 신기하고도 낯선 맛이었거든요. 또한 그 시절에는 치즈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특별한 날이나 외국 음식을 접할 때나 겨우 맛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간식으로 먹어보거나 아주 가끔 영화관에서 파는 팝콘과 함께 나온 치즈 간식을 맛보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치즈를 한 입 먹으면 와, 이런 맛도 있구나 하는 신선한 놀라움과 즐거움이 동시에 느껴졌던 것이죠. 결국 치즈는 단순히 음식 이상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맛과 향, 그리고 눈으로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져 우리 세대에게는 조금 낯설지만 특별한 음식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치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기록을 보면 벌써 수천 년 전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면서 우유를 얻었지만 냉장고가 없던 시절 우유는 금세 상해 버렸습니다. 이를 오래 보관하고 식량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던 과정에서 사람들은 우연히 치즈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우유를 굳혀 저장하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와 숙성 기술이 발전하며 다양한 맛과 질감의 치즈가 생겨났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존과 환경 적응의 산물이었던 셈이죠. 유럽에서는 치즈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필수품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신선한 우유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여름에 짜낸 우유를 치즈로 만들어 저장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렇게 만든 치즈는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단백질과 칼슘을 공급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각 지역마다 수백 가지 치즈가 존재하며 단순한 음식이 아닌 지역의 문화, 전통, 장인 정신을 담은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치즈의 종류, 만드는 방식, 숙성 방법, 맛의 차이는 모두 각 지역의 환경과 역사,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염소나 양의 젖으로 만든 치즈가 주로 생산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서도 오래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귀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고 여행이나 무역을 할 때에도 필수적인 식량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지중해 지역에서는 올리브, 와인과 함께 치즈가 늘 식탁에 오르며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건강, 풍미, 사회적 교류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한국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치즈를 먹는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우유 자체가 흔하지 않았고 냉장 시설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즈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저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는 우유 급식이 특별한 행사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한 잔의 우유가 참 소중하고 신기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슈퍼마켓, 편의점 어디서든 치즈를 쉽게 구할 수 있고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처럼 치즈가 들어간 음식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치즈는 여전히 낯설 수 있지만 손주 세대는 자연스럽게 치즈를 즐기지요. 손주가 피자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 치즈가 몸에 정말 좋은 걸까? 하고 한 번쯤 궁금해 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결국 치즈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인류가 환경에 적응하며 만든 지혜의 산물이자 세대를 넘어 식탁 위에 남아있는 문화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오늘 치즈를 건강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단순히 서양 음식이라는 편견을 넘어서 인류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생활의 지혜와 과학적 발견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우유가 어떻게 치즈로 변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처음 보면 단순히 하얀 액체가 굳어서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굳힌 우유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치즈는 그보다 훨씬 정교하고 신비로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우유를 굳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우유 속 모든 영양소가 꽉 눌러 담긴 작은 결정체와 같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유 속에는 단백질, 지방, 칼슘, 비타민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 유통기간이 짧아 금세 상해버리죠. 치즈는 이런 우유 속 영양을 오랜 시간 보존하면서 맛과 질감까지 더해진 음식으로 변신하는 놀라운 과정입니다. 즉, 단순히 먹는 즐거움뿐 아니라 영양을 압축하고 저장할 수 있는 인류의 지혜와 과학이 담긴 발명품이 바로 치즈인 셈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우유 속 모든 좋은 성분을 농축하고 맛과 질감까지 조화롭게 만들어낸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치즈 한 조각에도 우유 한 컵 이상의 가치와 영양이 들어있다는 점이 새삼 놀랍지 않으신가요? 치즈는 크게 세 단계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유를 굳히는 과정입니다. 우유에 특별한 효소나 산 성분을 넣으면 우유 속 단백질이 서로 뭉치면서 덩어리처럼 굳어집니다. 마치 두부를 콩물에 간수를 넣어 굳히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생긴 하얀 덩어리를 응고물이라고 부르고 남는 맑은 액체는 유청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유청 속에도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로 많이 섭취하는 웨이 프로틴 바로 이 유청에서 뽑아낸 것이죠. 즉, 치즈를 만들면서 나온 부산물조차 우리 건강을 위해 재활용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보면 치즈 한 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 속 영양을 최대한 활용한 작은 과학의 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모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응고된 덩어리를 잘게 잘라서 눌러주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단단한 형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치즈의 기본 모양과 질감이 결정되죠. 우리가 흔히 보는 네모난 슬라이스 치즈, 둥근 치즈, 혹은 원통형 치즈까지 모두 이렇게 수분을 조절하고 압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치즈의 물기와 단단함을 조절하면 나중에 맛과 식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즉, 같은 우유라도 압착과 모양 만드는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치즈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숙성 과정입니다. 숙성은 치즈의 맛과 향, 질감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숙성 기간이 짧은 치즈는 부드럽고 순한 맛을 가지고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숙성됩니다. 반면 몇 달, 몇 년 동안 숙성시킨 치즈는 맛이 깊어지고 향이 강하며 씹는 질감도 단단해집니다. 마치 김치가 익어가면서 점점 풍미가 깊어지고 맛이 변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성 과정에서는 단순히 맛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치즈 속 단백질과 지방, 칼슘 등 영양소가 안정화되고 장기간 보관에도 적합한 형태로 변하는 과학적인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우유가 단백질과 칼슘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형태로 변신한 것이 바로 치즈입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치즈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를 장기간 저장하고 영양을 보존할 수 있는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치즈 한 조각을 볼 때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다듬어온 작은 과학의 결정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장의 치즈 속에도 우유의 영양, 인간의 지혜, 그리고 발효와 숙성이라는 자연의 법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지요. 치즈를 한 조각만 먹어도 꽤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치즈를 영양 덩어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치즈에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슬라이스 치즈 한 장, 약 30g만 해도 삶은 달걀 한 개와 비슷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니어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칼슘도 풍부합니다. 치즈 한 장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20%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뼈와 치아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요. 특히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시기에는 칼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비타민 B12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비타민은 신경 기능과 혈액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기를 많이 드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치즈가 비타민 B12를 보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비타민 K2 역시 발효 치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양소는 칼슘이 뼈로 잘 가도록 돕고 혈관에 칼슘이 쌓이지 않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치즈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포화지방입니다. 치즈는 지방이 많은 음식이고 그 대부분이 포화지방입니다. 과도하게 먹으면 혈액 속 지질 균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심혈관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역시 문제입니다. 치즈는 맛과 보존을 위해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리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칼로리입니다. 치즈는 우유의 영양을 농축해 놓은 음식이어서 작은 양에도 열량이 높습니다. 100g에 300에서 400칼로리가 들어있으니 밥 한 공기보다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먹으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치즈는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을 공급하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동시에 지방, 나트륨, 칼로리 측면에서 과하면 해가 될 수 있는 음식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치즈가 실제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도 있고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뼈 건강입니다. 치즈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는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지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적정량의 유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이 골다공증 위험이 더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치즈만으로 뼈 건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 건강입니다.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유산균이나 유익한 펩타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숙성된 치즈 일부에서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남아있기도 하고 장내 유익균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성분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치즈는 프로바이오틱 식품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은 곧 면역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치즈에는 지방과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심장에 해로운 음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치즈 섭취가 반드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는 않는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덴마크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같은 양의 포화지방을 섭취해도 버터를 먹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갔지만 치즈를 먹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치즈 속의 칼슘이나 단백질이 지방 흡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치즈를 하루에 한 장 정도 먹는 사람들에게서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과도한 섭취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적당량이라면 해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지 건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과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에서는 발효 치즈를 꾸준히 섭취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지 기능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대규모 데이터 분석에서도 치즈가 노년기의 기억력과 관련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치즈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 아연,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항산화 물질, 그리고 장내 미생물 환경의 변화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치즈가 단순히 뼈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정리하자면 치즈는 뼈, 장, 심혈관, 뇌 건강에 각기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긍정적이고 어떤 연구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 하나, 적당히 먹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입니다. 치즈가 건강에 무조건 해롭지도 않고 무조건 좋지도 않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식단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세계적으로 권장되는 식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을 중심으로 하고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을 강조합니다. 이 식단에서도 치즈는 곁들이는 음식으로 조금씩 포함됩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신선한 채소와 곁들여서 소량을 즐기는 식이지요. 고혈압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대시 식단도 비슷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 치즈를 많이 권장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염분이 적은 치즈를 조금 활용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치매 예방을 목적으로 한 마인드 식단은 치즈를 거의 먹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그 이유는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다는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적당량의 치즈가 꼭 해롭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어 절대적인 규칙이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연구와 권장 지침에 따르면 슬라이스 치즈의 적정량은 하루에 한두 장 정도입니다.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이 보통 약 20g 정도이니 하루에 섭취하는 총량은 40g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면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하면서도 지방과 나트륨 섭취가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식단에 치즈를 넣을 때는 작은 습관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이나 반찬에 소금을 더 넣기보다는 파마산 치즈가루를 약간 뿌려 감칠맛을 내면 염분을 줄이면서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채소 샐러드에 치즈를 곁들이면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자, 파스타처럼 치즈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은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한두 조각을 맛있게 즐기되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치즈는 단독으로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다른 건강한 식재료와 함께 곁들이는 음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치즈는 잘 활용하면 시니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 상태에 맞는 섭취법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권장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고 뼈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치즈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근감소증과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식사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도 작은 양으로 많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인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자주 먹지 않는 분들에게는 치즈가 좋은 보충원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치즈 속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즈를 완전히 끊기보다는 저염 치즈나 리코타, 코티지 치즈처럼 염분이 낮은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름진 가공 치즈보다는 자연 치즈가 더 바람직합니다.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섭취 팁도 있습니다. 첫째, 양을 정해두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슬라이스 치즈 한 장 정도,
많아야 2장까지가 적당합니다. 둘째, 채소와 곁들여 드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샐러드나 나물 위에 치즈를 조금 올리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보강됩니다. 셋째, 소금을 줄이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이나 반찬에 소금을 더 넣는 대신 파마산 치즈를 살짝 뿌리면 짠맛은 줄이고 풍미는 살릴 수 있습니다. 치즈는 혼자 먹을 때보다 균형 잡힌 식단 속에 들어갔을 때 가장 빛을 발합니다. 따라서 치즈를 건강하게 즐기고 싶다면 내 몸 상태를 고려해 양을 지키고 저염 치즈나 자연 치즈를 고르며 채소와 함께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치즈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장단점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치즈는 절대적인 건강식품도 위험식품도 아닙니다.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 뼈가 약해지는 시기에는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즈 속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부담이 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중용과 균형입니다. 치즈 한 장 혹은 2장 정도를 다른 건강한 식재료와 함께 즐기고 나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적당히 즐기는 것이야말로 치즈를 건강하게 먹는 지혜입니다. 또한 치즈는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낸 생활의 지혜와 작은 과학의 결정체입니다. 맛과 영양을 동시에 담고 있으면서 우리의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식품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치즈를 먹을 때도 나의 몸과 생활 습관을 고려하고 적당량을 선택하며 저염 치즈나 자연 치즈를 활용해 채소와 함께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건강 정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즉 매일 식탁에서 치즈를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리니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즈는 단순히 즐기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음식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과 팁을 기억하시고 치즈를 현명하게 그리고 즐겁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이 곧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한 조각씩 지혜롭게 치즈를 즐겨보세요.